자본주의. 나의 다짐. 첫 번째, 2030년까지 자산 10억 만들 수 있다. 두 번째, 부모님과 해외여행을 5개 나라를 다닐 수 있다. 세 번째, 나는 결혼할 수 있다. 오늘 이 정장을 입은 것은 오늘 제 저녁 때 그 종교 모임이 있어서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은행을 위한 투자, 나를 위한 투자. 은행이 금융 자본주의 핵심이 되기까지 1999년 미국에서 제정된 금융서비스 현대화법이 영향이 컸다. 이 법의 역사는 193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미국은 물론 전 세계를 휩쓸었던 대공황의 원인을 상업은행의 방만한 경영 때문이라고 판단한 미국 정부는 1934년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을 명백히 분리한다는 글라스-스티걸법을 제정했다. 은행들이 고객의 돈을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도박을 금지했던 것이다. 그런데 1999년 제정된 금융서비스 현대화법은 바로 그와 같은 법을 다시 폐지하고 금융지주회사가 다시 은행 외에 증권회사, 즉 투자회사를 둘 수 있게 되었다. 다시 은행의 고객의 돈으로 투기할 수 있는 권리를 허가해주는 셈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금융업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명목으로 금융지주회사법을 제정했다. 은행들은 기다렸던 듯이 저마다 투자은행을 설립했고 고객들의 상대로 저축보다는 투자를 하라고 설득하기 시작했다. 1970년대부터 급격한 고도성장을 해왔던 우리나라는 고금리 시대를 이어왔다. 하지만 1997년 IMF 이후부터 경제 전반의 상황이 크게 달라지기 시작했다. 기업들은 공격적인 경영보다는 안정적인 경영을 추구했고 국가 경제 역시 저성장의 추세로 덮어들었다. 고도성장이 끝나자 이제까지 고금리 시대도 끝나버렸고 이와 동시에 재테크의 화려한 시대가 펼쳐지기 시작했다. 예금 접근만 권하는 은행들도 이제는 펀드, 보험, 신용카드, 체크카드, 텔레뱅킹, 인터넷뱅킹 등 다양한 금융상품들로 무장하고 고객들에게 가입을 권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두고 세계 금융의 황제라고 부르는 조지 조로스는 유재석의 칸막이가 열린 것과 같다고 말했다. 금융시장에 탐욕이 본물 터지듯 터져나와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사태가 벌어질 것을 예감한 것이다. 물론 이러한 상황은 2002년 이후 시작된 저금리 시대도 한몫을 했다고 볼 수 있다. 예금이나 적금으로 받을 수 있는 이자가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투자가 최고라는 말이 사람들의 귀를 솔깃하게 만든 것이다. 이러한 투자 열풍은 때로 최악의 상황을 낳기도 했다. 은행원의 권유에 펀드에 가입했던 고객들 중에는 10년, 20년간 한 푼, 두 푼 모은 전 재산을 몽땅 투자한 사람들도 있었다. 그런데 연일 최고치를 자랑하는 펀드도 때로는 순식간에 곤두박질 치기도 했다. 그렇다 해도 투자자들이 하소연할 수 있는 곳은 아무 데도 없었다. 은행은 애초에 투자 실패에 대한 책임이 전혀 없었고 그 손실을 보전해 줄 수 있는 기관도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퇴직금 전부를 날렸거나 전 재산을 잃은 투자자들은 좌절과 절망의 그림자 속에서 스스로를 자책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고 최악의 경우 자살하기도 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왜 이런 일들이 자신에게 일어났는지 원인조차 모른다는 사실이었다. 그때까지 은행원이라면 우리에게 틀린 말을 할 리가 없는 사람이라는 인식이 강했다. 선망의 직업이기도 했다. 그런 은행원의 말을 듣고 수익률 최고라는 펀드를 샀는데 왜 나는 돈도 까먹었을까? 은행원이 말하는 순식간에 돈을 벌 수 있는 파생 상품을 샀는데 왜 나는 원금도 못 건지고 실패했을까? 이에 대한 답변은 그 누구도 들려주지 않았다. 속 시원한 답을 얻을 수 없다면 때로는 질문을 바꿔보는 것도 좋다. 투자자인 나에게 무슨 잘못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은행에 뭔가 잘못이 있는 것은 아닐까. 내가 너무 순진하게 은행원을 믿었던 것은 아닐까 하고 말이다. 저는 반대로 이렇게 묻고 싶어요. 집을 살 때는 좋은 아파트를 고르면서 왜 투자 상품 고를 때는 왜 주변 사람의 말을 믿죠? 그게 잘못된 거라고 봐요. 투자를 할 때는 반드시 내가 알 수 있는 투자 상품인지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하시고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모른다면 그냥 금이라도 사세요. 자, 오늘도 책을 읽었고요. 내일도 열심히 책을 읽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신의 하루하루를 응원합니다. 그럼 또 내일 또 만나요. 안녕.